안녕하세요. 뻘지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12코어의 라이젠 9 5900X 그리고 16코어의 라이젠 9 5950X를 살펴보죠. 지난번에 라이젠 5와 7을 테스트했었는데 라이젠 6코어가 인텔 8코어와 비슷하거나 더 높고 라이젠 8코어가 인텔 10코어와 비슷하거나 더 높았죠. 코어 수가 2개 더 적은데도 작업에서까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클럭당 성능, IPC가 많이 향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과연 12코어와 16코어는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 먼저 클럭부터 살펴보면 5900X는 싱글코어가 4.75GHz, 멀티코어는 4.4GHz 정도를 보여줬고요. 5550X도 싱글코어는 4.75GHz, 멀티코어는 4.3GHz 정도로 코어가 많은데도 상당히 높은 클럭을 보여주더라고요.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QHD나 4K UHD에서도 테스트를 해달라고 말씀 주시는데, 이게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CPU에 의한 변별력이 낮아져요. 4K에서는 인텔 i9, i5 이것도 5% 이내의 차이여서, 그래서 대중적인 FHD 해상도에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라이젠 12코어, 16코어랑 인텔 10코어 i9이랑 비교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둘 다 소비자용 라인업이 최상위에 위치하기 때문이에요. HDT라고 인텔은 코어 X 시리즈, 라이젠은 스레드리퍼 시리즈로 일반 소비자용보다 한 단계 높은 시장이 있는데, 라이젠은 16코어 CPU까지는 소켓이 다르지가 않죠. 즉 소비자용 시장에서 최상위 제품을 비교하는 거고, 단일로만 보여주면 어떤 느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비교군으로 이제 인텔 i9을 두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 세팅은 다음과 같고요. 모두 FHD 해상도에 가장 높은 옵션으로 설정하고 진행했어요. 3600MHz 램 오버클럭과 RTX 3070을 이용했습니다. 먼저 배그인데요. 가장 큰 프레임 차이를 보여준 게임 중 하나죠. 5900X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프레임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그래픽 카드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프레임도 꾸준히 30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국민 게임인 롤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싱글코어 성능이 더 좋다 보니까 이런 최적화가 좋지 않거나 구형 게임에서 프레임이 훨씬 잘 나와요. 롤에서는 40프레임 이상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레데리에서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0900K와 1, 2 정도의 프레임 차이로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5800X와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CO2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프레임이 잘 나오는 편인데요. 특히 중간 사원 부분에서 그래픽카드 로드율의 차이가 꽤 큰 편이라서 병목에 좀 더 강한 것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배그나 롤에서는 5800X보다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패키지류의 게임에서는 거의 비슷한 프레임을 보여줬어요. 순수 게이밍 유저면 5800X로 가는 게 가성비가 좀 더 낫긴 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5800X는 다이가 2개, 5900X는 다이가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5900X가 프레임이 더 잘 나올까요? 물론 다이 개수가 적을수록 내부 레이턴시가 줄어들고 성능이 더 높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5800X는 L3 캐시가 32MB, 5900X는 L3 캐시가 64MB나 돼요. 캐시 미스가 줄어들면서 내부 레이턴시 불이익을 L3 캐시빨로 극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핵심적인 작업 영역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시네벤치 R20에서는 33초, 10900K 대비해서 14초가 빨랐고요. 점수는 8680점과 6140점으로 5900X가 41% 빨랐어요. 블렌더에서는 5900X가 1분 7초, 1900K가 1분 21초를 보여줬고요. 5900X가 17% 빠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Vlay에서는 어떨까요? 인텔은 17389점, 라이젠은 25187점으로 5900X가 45% 빨랐어요. 코어 수부터 차이가 나는데 그 코어당 효율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적게는 20%, 많게는 40%까지도 성능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테스트했을 때 이 코어가 적었는데도 작업 영역에서는 10% 안쪽의 차이만을 보여줬었죠. 즉 5900X는 작업 영역에서도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특히 게이밍에서까지도 5800X보다 소폭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팔방미인이 아닐까 싶어요. 5800X와 가격 차이도 적은 편이고 5900X가 게이밍 최강 CPU가 아닐까 싶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순수 프레임으로만 보면요. 그럼 16코어의 라이젠 9 5950X도 살펴보죠. 소비자용 CPU 중 가장 높은 코어와 성능을 보여주는 CPU인데요. 게임만 하시려고 사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체크해봤어요. 그냥 그래프로 바로 보여드리면 배그나 롤 같은 경우에는 8코어이 5800X보다는 잘 나오지만 5900X보다 살짝 낮은 느낌이고요. 쉐어오툼에서는 재밌게도 제일 높게 나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작업과 함께 종종 게임까지 하시는 분들도 활용하시기에 전혀 밀리지가 않아요. 그럼 대망이 작업 영역에서는 어떨까요? 시네벤치 R20에서는 이 속도를 제가 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빨랐는데요. 10코어의 10900K와 거의 2배 차이예요. 점수도 무려 11,051점이 나왔는데 10900K 대비 80%나 더 빠른 모습입니다. 블렌더에서는 5950X가 57초, 1900K는 1분 18초가 나왔는데요. 5950X가 25% 더 빠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V-Ray에서는 10900K가 17,389점, 5950X는 32,261점으로 85%의 차이를 보였어요. 16코어까지 오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최적화가 좀 갈리더라고요. 병렬화가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차이가 좀 큰 반면 물론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간극이 적은 소프트웨어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작업관리자에서 32스레드가 다 돌아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더라고요. 인텔 i9과 비교하면 정말 환상적인 수준이죠. 대부분의 영역에서 2배 가까이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라이젠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깡성능으로 누르는 모습을 꽤 보여줬어요. 물론 가격도 좀 비싸지만요. 그래요. 그럼 가격을 볼까요? 여기서는 인텔 HDT 라인업 가격도 적어봤는데 HDT 라인업은 보드도 기본 50만원 이상대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어쨌든 AMD가 가격을 너무 올렸다는 얘기도 듣긴 하지만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는 게 재밌는 부분이죠. 오히려 원체 가격이 좀 되는 급이다 보니까 하이엔드에서 $50는 오히려 착하게 느끼게 될 정도예요. 전력 소모의 경우 5950X가 코어가 더 많은데도 낮게 측정이 되었는데요. 공정 개선을 통해서인지 지난 세대보다 성능은 올랐으면서 오히려 20에서 30W가량 낮아진 모습이에요. 때문에 12코어, 16코어 CPU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고가의 메인보드가 아니라 30만원대 보드로도 PBO로 활용이 가능하죠. 오버클럭도 잘 되는 편인데요. 라이젠 9 5900X는 1.375V에 4.75GHz로 시네벤치 R20 완주가 가능했고요. 라이젠 9 5950X는 1.475V에 4.4GHz로 상대적으로 낮은 클럭이긴 하지만 이렇게 시네벤치 R20 완주가 가능했어요. 자, 지금까지 소비자 시장에서 각각 게이밍 최강 CPU, 작업 최강 CPU를 살펴봤는데요. 기존에도 작업 영역은 AMD가 강세이긴 했지만 이제는 게이밍 영역도 확실히 자리를 잡았고 프리미어나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는데 친인텔로 평가왔던 소프트웨어들도 그냥 깡성능으로 차이를 벌리더라고요. 그리고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램 오버클럭이 램이 수율만 받쳐준다면 4133에서 4200MHz까지 되고 어떤 사람은 4400까지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램 오버도 크게 인텔과 안 밀리게 되는 거죠. 정말 엄청난 한방인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텔 11세대가 또 기대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